네,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에 흰 공 5개와 검은 공 7개가 들어있다. 총 12개가 들어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4개의 공을 비복원 추출했을 때 2개가 검은 공인 확률은, 자, 비복원 추출의 확률 구하는 문제 앞에 1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첫 번째는 진짜 4개의 공을 뽑아야 되니까 4번 뽑는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 이 중에서 2개가 검은 공이 나와야 되니까 1번, 2번일 수도 있고, 뭐 1번, 3번일 수도 있고, 1번, 4번일 수도 있고, 2번, 3번, 2번, 4번, 3번, 4번에서 검은 공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2번에서 만약 검은 공이 나온다면 첫 번째 12개 중에서 검은 공이 총 7개 있으니까 나올 확률 12분의 7이고, 곱하기 비복원이기 때문에 나왔던 검은 공을 다시 항아리에 넣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에는 11개의 공이 남아있고, 7개 중에서 검은 공 1개를 뽑았으니까 항아리 안에 남아있는 검은 공은 11분의 6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은 이제 흰 공을 뽑아야 되는데, 흰 공은 10개 중에 5개 있으니까 10분의 5 곱하기 9분의 4, 요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세 번째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똑같이 12분의 7 곱하기 11분의 할 건데, 이제는 두 번째에서는 흰 공이 나와줘야 되니까 11분의 5 곱하기 10분의, 자, 세 번째에서 검은 공이 나와야 되는데 7개 중에서 1개 첫 번째에서 검은 공 빼갔으니까 10분의 6 곱하기 9분의 흰 공도 5개에서 두 번째에서 1개 빼갔으니까 9분의 4, 요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둘이 뭐에 같아지게 되죠. 그렇죠? 비복원 추출은 검은 공이 언제 나오냐 순서를 바꾸더라도 이렇게 확률들은 값이 뭐 되죠? 똑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검은 공이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2번, 3번, 2번, 4번, 3번, 4번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경우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다 해서 요렇게 해서 확률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서 푸는 건데, 자, 그러고 나면은 밑에 분모 부분을 살펴보면은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가 되고, 자, 요 4도 분모의 분모로 내렸다 치고, 6은 뭐야? 3 곱하기 2잖아. 얘를 또 분모의 분모로 내렸다고 치면은 얘가 뭐가 돼? 12C4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면 다 뭐가 있어? 12C4가 있죠, 분모에. 그러고 나서 남은 부분이 요만큼이 분자죠. 7 곱하기 5 곱하기 6. 그래서 7 곱하기 5 곱하기 6이 되는 놈을 여기서 뭐 하면 돼? 분자에서 같은 값이 되는 경우를 찾아주게 되면은 정답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진짜로 4번을 나눠서 푸는 방법이 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라 그랬어? 비복원 추출일 때는 그냥 한 번에 동시에 다 뽑아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4개의 공을 비복원 추출한다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4개의 공을 뽑아버린다고 생각하고 풀더라도 된다고. 되죠? 어차피 뽑았다가 다시 안 넣게 되는 거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뽑을 거 아니야. 그냥 그거를 한 번에 동시에 그냥 4개 한 번에 뽑았다고 치더라도 똑같이 비복원 추출의 확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12개의 공 중에서 4개를 뽑는 거니까 12C4가 되는 거고, 분자에는 검은 공을 2개 뽑는 사건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7개 중에서는 검은 공 2개 뽑고, 곱하기 흰 공 중에서는 나머지 2개 뽑아야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확률을 쓸 수도 있죠. 자, 요렇게 쓰고 나면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답 바로 골라보라는 문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게 한 번, 두 번이면은 1번으로 푸나 2번 방법으로 푸나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이제 4개쯤 되게 되면은 1번 방법으로 풀었을 때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진다고, 많아진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복원 추출의 확률은 그냥 한 번에 동시에 그 개수만큼을 뽑는다라고 생각해서 확률을 구해 주시는 게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보건 추출을 뭐 1번으로 풀었든 2번으로 풀었든 어쨌든 확률을 올바로 풀었으면은 정답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보기를 보시면 5C4는 뭐야? 흰 공에서만 4개 뽑는 거고, 7C4는 검은 공에서만 4개 뽑는 거고, 얘네 둘은 뭐야?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뽑는데 지금 4개를 뽑는 거니까 같이 벌어지는 사건인데 더하고 있잖아. 그렇죠? 동시에 함께 연속해서 벌어지는 사건은 뭐 해줘야 된다고? 곱해줘야 된다고.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해 주셨어도 4번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2번 XY의 결합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Y의 기대값 2의 X-Y 값 요거를 구하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X-Y는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어서 Z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Z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야? 기대값은 쪼개 쓸 수가 있으니까 X의 평균 따로 구하고 Y의 평균 따로 구해서 둘이 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이 쉬워 보이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기대값, X는 0 아니면 1이 나오는데 0은 어차피 기대값 구할 때 0 곱하기 확률 하면 어차피 이 부분은 기대값에 영향을 안 끼치잖아. 그래서 1일 때만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1일 때의 확률 값을 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0.27에다 0.08 더하면 0.359, 거기에다 또 0.15를 더하면은 0.5가 되니까 1 곱하기 0.5에서 X의 기대값은 0.5다 찾아줄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Y의 기대값을 찾아주면 당연히 Y는 0, 1, 2가 나올 수 있는데 0일 때 역시나 기대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1일 때의 확률값 곱해서 더해주시고 2 곱하기 2일 때의 확률값 곱해서 더해주면은 Y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일 때, Y는 1일 때의 확률을 구하려면은 여기 열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되니까 더해주시면은 0.3이고, Y는 2일 때의 확률값도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은 0.35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0.3, 얘가 0.7이니까 둘이 넣으면 1이 되죠. 그래서 X-Y의 기대값은 둘이 뭐 하기로 해서 빼기로 했으니까 0.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5가 된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1번으로 푸셔서 정답을 찾으셔도 상관없다고. 그렇죠? 2번으로 푸셔도 되고, 본인이 보고서 결합 확률 분포표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 게 내가 더 편한가, 내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가를 각자 두 방법 다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 방법이 더 낫구나라고 판단을 내리신 다음에 한 가지 방법만 써서 구할 수 있으면 결합 확률 분포표에 기대값 구하라는 문제들 다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13번 단순회기 분석에서 회기 직선, 추정된 회기 직선 알려줬고 결정계수는 0.81일 때 뭘 구하래? 상관계수 구해보랍니다. 자, 단순회기 분석에서 뭘 알려줬어? 결정계수를 알려줬어. 근데 단순회기 분석에서는 결정계수가 뭐야? 상관계수의 제곱이죠. 자, 결정계수 0.81을 알려줬는데 상관계수 구하래. 그럼 너무 구하기 쉽겠죠. 따라서 R은 뭐야? 플러스 0.9일 수도 있고, 제곱해서 0.81이 되는 거는 0.9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0.9일 수도 있죠. 어쨌든 정답은 얘 아니면 얘인데 둘 다 뭐에 돼 있어? 보기에 있죠. 그럼 부호만 우리가 결정해 주면 되는데, 또 회귀 분석에서 중요한 거 뭐가 있어? 상관계수의 부호는 누구랑 같아? 추정된 회귀식의 기울기의 추정값이랑 부호랑 뭐에? 같죠. 지금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3이잖아. x가 커지면 y는 뭐 한다고? 줄어드는 관계라고. 음의 선형 관계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상관계수도 무슨 값이 나와? 상관계수도 직선 관계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음의 값이 나올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죠. 결정계수 알려줬으니까 상관계수 후보 2개 찾고 그 다음에 추정된 회기식에서 기울기의 부호 본 다음에 상관계수의 부호 정해주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14번 풀어보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알려진 모집단에서 16개 표본 뽑았더니 표준 오차가 8이 나왔대. 표준 오차가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추정량의 표준 편차가 표준 오차죠. 뜻이죠. 이 값이 8이 나왔대. n이 몇일 때? 16일 때. 자, 근데 표본의 크기를 바꿔갖고 이제 표준 오차를 뭐 하고 싶어? 반으로 줄이고 싶으면은 표본을 몇 개 뽑아야 되냐? n을 바꿔서 이제 표준 오차 새로 구할 건데 표준 오차가 반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원래는 8이었으니까 8의 반은 몇이야? 4죠. 4가 나오게 하려면은 n이 몇이야 되냐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풀어주시면 시그마는 요 밑에가 4니까 4, 8에 3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32라는 거 알았을 때 여기 n의 값 구하라는 문제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루트 n 요쪽에도 곱해. 4루트 n 되고 4로 나눠. 그럼 8이 되고 따라서 루트 n이 8이니까 n은 몇이야? 64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또는 내가 표준 오차, 실내 구간의 길이, 오차 한계가 표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외우고 있었으면 더 쉽게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표준 오차를 2분의 1 하고 싶어. 그러면은 n은 몇 배가 돼야 돼? 이거의 역수의 제곱배가 돼야 된다고. 4배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16개의 4배가 돼야지 표준 오차가 그때 돼서야 뭐가 돼?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그래서 16 곱하기 4 하면 몇이야? 64다 해서 4번 찾아주셔도 되는 겁니다. 자, 표준 오차는 고작 반 줄이고 싶은데 표본은 몇 개 늘려야 돼? 4배나 늘려야 되잖아. 그렇죠? 표본을 늘리는 거에 비해서 오차가 줄어드는 양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학에서도 표본, 당연히 표준 오차 줄어들면 줄수록 좋은데 표본을 늘리고 늘려봤자 엄청나게 표준 오차가 막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표본 크기를 정하는 게 통계학에서 통계 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다. 뭐 그쵸? 요런 것도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푸셔도 되고, 내가 표준 오차, 오차 한계, 실내 구간의 길이가 몇 분의 몇 배 되면은 표본 크기는 몇 배 돼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다. 그렇죠? 내가 루트 n분의 1배라는 관계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대입해서 푸셔도 되는 문제다. 근데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쨌든 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그냥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5번. 15번에 지금까지 통계학에서 보던 문제와는 다른 스타일의 문제죠. 자, 요런 식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 잘못된 놈을 찾으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4번부터 살펴보시면은 최종 학력에 따라 월급여의 차이가 있느냐. 최종 학력 그룹이 몇 개야? 그룹이 3개죠. 이 3개의 그룹에 대해서 월급여는 뭐야? 수치형 자료죠. 그래서 고졸 이하에서도 요 월급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고, 대졸에 대해서도 평균이 있을 거고, 대학원 졸에 대해서도 뭐 할 거야? 평균이 있을 건데 이 값들이 같냐 다르냐, 차이가 있냐 없냐를 살펴보는 거죠. 자, 지금 그룹 수가 몇 개야? 3개인데 3개의 평균을 뭐 해야 돼? 지금 비교해야 되니까 무슨 방법 써야 돼? 분산 분석 쓰는 거 맞죠? 분산 분석이 뭐야? 여러 그룹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야? 분산 분석이라고. 그래서 각 분석 방법이 뭐 하는 건지, 어떤 자료에 대해서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 분석 방법을 진짜 하는 거를 배우면서 익혀놨으면은 하나하나 읽으면서 쉽게 풀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 보는 유형이긴 하지만. 3번, 근무 월수도 뭐야? 수치형 자료죠. 월급여도 뭐야? 수치형 자료라고. 걔네 둘의 선형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라고. 그래서 근무 월수를 뭘로 하고, X로 하고, 월급여를 뭘로 해서 Y로 해갖고 얘네 둘의 선형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 그게 바로 무슨 방법이야? 회귀 분석이죠. 회귀 분석은 X도 보고 수치형 자료고 Y도 수치형 자료여서 얘네들이 뭐 직선에 어떤 비례 관계가 있냐, 음의 선형 관계가 있냐, 이런 거를 찾아보는 방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판단하면 됩니다. 2번, 성별과 최종 학력이 관련이 있니? 성별도 뭐야? 범주형 자료니까 남자, 여자. 자, 요렇게 해서 표 만들 거고. 최종 학력도 고졸, 대졸, 대학원, 졸. 요렇게 해서 범주형 자료니까 얘네들의 각각의 뭐에 빈도수를 조사해서 요 학력과 요 성별이 관련이 있냐, 독립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방법이 뭐야?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이죠. 그래서 카이 제곱은 떼고 앞에 독립성 검정만 써서 독립성 검정으로 분석하는 거 맞냐? 맞게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목적에 맞는 방법들이 적혀 있다고. 그럼 1번이 틀려서 1번이 정답이란 소린데 1번은 뭐야? 성별. 오케이, 성별은 남자, 여자 두 그룹만 있어. 이 두 그룹의 근무 월수 수치형 자료죠. 그렇죠? 얘네들의 차이가 있냐? 그렇죠? 근무 월수의 평균이 같냐 다르냐를 살펴보는 거잖아. 자, 그럼 이때는 무슨 방법을 써야 돼? 독립 T 검정을 써야죠.
두 그룹의 평균 차를 알아보는 거니까 독립T 검정 또는 뭐의 표준 편차를 만약에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Z 검정을 할 수도 있죠. 두 모평균의 차에 대해서 Z 검정과 독립T 검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적합도 검정을 할 수 있냐? 적합도 검정은 뭐야? 범주형 변수가 한 개인 경우, 그렇죠? 한 개인 경우에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검정하는 게 적합도 검정이잖아. 요 분포를 따르는가, 이 범주형 변수가 이 확률 분포를 따르는가를 검정하는 게 적합도 검정이라고. 그래서 1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검정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수치적인, 수식적인, 수학적인 것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각 분석 방법의 목적들이 무엇이었는가? 분산 분석은 뭐가 목적이었나? 회귀 분석은 무엇이 목적이었나?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 적합도 검정을 하려면은 변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됐는가를 좀 떠올리면서 풀어보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유형의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매우 쉬운 문제는 아니고 조금은 생각해 봤어야 될 문제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